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는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격노한 다리우스 왕은 전투 도끼를 들어 스파르타 왕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제 스파르타 전사들은 그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100만 명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아테네를 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전쟁의 배후에 있는 배후 조종자는 다리우스 왕이 아니라 아르테미시아라는 그리스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해군 사령관이었고 타고난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지혜와 무술 실력을 모두 갖춘 그녀는 전투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 제국의 확장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생 소원은 모든 그리스인을 몰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르테미시아가 어렸을 때 그녀는 부모님이 그리스인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녀 자신도 노예선에 갇혀 셀 수 없이 많은 악몽 같은 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중병에 걸린 후 그리스인들은 그녀를 길가에 버려두고 스스로를 지키게 했지만 페르시아 사절이 그녀의 처지를 보고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그 후로 아르테미시아는 페르시아 제국에 헌신하고 무술을 열심히 공부했으며 언젠가는 그리스로 돌아가 직접 그리스를 파괴하여 가족의 원수를 갚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불과 14세의 나이에 페르시아 최강의 검객을 물리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다리우스 왕의 총애를 얻어 페르시아 해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마라톤 전투가 시작되자 다리우스 왕은 밤을 이용해 비밀리에 군대를 그리스 영토에 상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 군대의 매복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바다를 항해한 페르시아인들은 지쳐 있었고 사나운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재빨리 패주시켰다. 그리스군을 이끈 사람은 토클레라는 사람이었는데 주변의 적들을 죽인 후 우연히 근처 배에서 다리우스 왕을 발견했다. 기회를 포착한 그는 활을 뽑아 왕에게 화살을 쏘았다. 완벽하게 조준된 화살은 왕의 중요한 요점을 맞췄다. 다리우스 왕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아들 크세르크세스에게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지 말고 멸시스러운 그리스인들이 스스로를 지키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10만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왕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르테미시아가 갑자기 칼을 뽑아 왕에게 마지막 숨을 쉬게 했다. 그녀는 이것이 일생에 한 번뿐인 복수의 기회이며 비겁한 왕자는 결코 이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크세르크세스에게 그의 아버지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도전이라고 말했다. 아르테미시아의 설득에 따라 크세르크세스는 마법사의 동굴로 갔다.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의 육체를 버리고 극도로 사악한 타락한 권능에 자신을 바쳤다. 잠시 후 물에서 빛을 내는 남자가 나타났고 크세르크세스는 성공적으로 신앙으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르테미시아의 복수 계획의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궁전에 있는 왕자들의 신복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야만 왕자가 그녀에게 복종하고 그녀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크세르크세스에게 페르시아 사람들 앞에 서서 그녀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세요. 크세르크세스의 지휘 아래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는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아르테미시아와 크세르크세스는 군대를 나누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먼저 육군을 이끌고 동쪽에서 그리스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은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와 맞섰지만 300명의 전사들이 며칠 동안 버틴 후 결국 배신으로 전멸했습니다. 한편 아르테미시아는 서쪽에서 해군을 이끌고 에게해로 들어가 그리스의 출생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의 해군 사령관은 다리우스 왕을 쏘았던 토클레였다. 이때쯤 그리스 함대는 이미 대열을 갖추고 페르시아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적과 약적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 토클레는 전투 전에 열정적인 연설을 하여 사기를 북돋웠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자 페르시아 군함이 공격을 개시했다. 수백 척의 페르시아 군함이 파도와 함께 포효하며 밀려왔지만 토클레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적의 전략을 간파했다. 적 함대가 다가오자 그리스 함대가 진영을 갖추었고 그러자 배 위의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닻을 내려 공격했다. 한 차례의 소모전 끝에 토클레는 해군 전술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바다에 있는 작은 군함은 민첩하게 선체를 이용해 무거운 페르시아 군함을 들이받았고, 페르시아 군함은 으스러져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 군함은 그리스 함대의 맹렬한 공격에 점차 바다 표면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지고 있다. 아니, 당신은 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부하들의 무능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패배한 지휘관들은 깊은 바다에 던져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르테미시아는 재편성하여 유능한 장군들을 파견하여 그리스 해군을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짙은 안개가 바다를 뒤덮었고, 페르시아 지휘관은 성급하게 그리스 함대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페르시아 함대가 다가오자 그리스 지휘관 토클레는 갑자기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리스 함대 전체가 안개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지휘관은 적군이 도망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페르시아 군함이 숨겨진 암초에 충돌하자 페르시아 지휘관은 마침내 토클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페르시아 군함은 피할 시간이 없었고 다리에 충돌했습니다. 즉시 수백 척의 군함이 뒤따랐고 산 정상에서 매복한 그리스 군대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나운 그리스인들이 뛰어내려 준비되지 않은 페르시아군을 방심하게 만들었다. 협곡 양쪽에서 많은 그리스 군대가 밀려오자 아르테미시아의 함대는 금세 전멸했다. 토클레는 부하들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기함까지 가서 페르시아 사령관을 발로 차 죽였다. 두 번의 실패 끝에 페르시아인들은 이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다음 날 아르테미시아는 직접 함대를 이끌고 공격을 개시하며 단순하면서도 잔혹한 전술을 세웠다. 거대한 전함이 그리스 전투단으로 돌진한 다음 배 위의 노예들에게 스위치를 돌리게 했다. 페르시아의 거대한 배를 에워싸고 가솔린이 뿌려지기 시작했고, 아르테미시아의 명령에 따라 자살분대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등에 큰 가솔린 팩을 짊어지고 무모하게 그리스 함대를 향해 돌진했다. 이때 토클레는 바다에 떠다니는 가솔린을 보고 위험을 느꼈고 재빨리 퇴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페르시아 자살분대가 이미 근처에 도착했고 토클레는 즉시 병사들에게 방어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아르테미시아는 멀리서 활을 당겨 그리스 부사령관의 복부에 화살을 쏘았다. 그런 다음 아르테미시아는 또 다른 치명적인 화살을 쏘았고 그것은 부사령관의 심장을 꿰뚫어 그를 즉사시켰다. 토클레가 애도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화살 2개가 떨어져 가솔린으로 가득 찬 바다에 떨어졌다. 바다가 불길에 휩싸였고 거대한 페르시아 함선들도 불타올랐으며 그리스 함대에서 격렬한 폭발이 일어났다. 이때 아르테미시아는 또 다른 불화살을 켜서 토클레가 있는 배를 향해 쏘았다. 정의 화살이 자살분대의 가솔린 팩에 맞았다. 그리고 토클레가 팩을 든 남자를 쏘려고 할 때 갑자기 격렬한 폭발이 일어났다. 토클레의 배는 파괴되었고 아르테미시아는 마침내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서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을 갚았습니다. 그리스 군함들은 맹렬한 불길에 휩싸였고 그 순간 바다에 빠진 토클레는 눈을 떴다. 그는 멍한 상태에서 2마리의 거대한 용이 동료들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지 꿈이었다. 토클레는 다행히도 부하들에게 구출되어 재앙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리스 해군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황에서 토클레는 어떤 반격을 해야 할까? 크세르크세스가 300명의 전사를 섬멸한 후 그는 부하들에게 스파르타 왕의 검을 아테네로 보내서 억제력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리스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이 300명의 전사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을 받은 토클레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것을 연합하여 크세르크세스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았다. 그러자 그의 설득에 따라 모든 그리스 연방은 페르시아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연합을 결성했다. 크세르크세스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포위하려 하자 흉측한 난쟁이가 나쁜 소식을 가져왔다. 그리스 함대가 급속히 접근해 오고 있었고 그들의 사령관은 다름 아닌 다리우스 왕을 쏜 토클레였다. 이때 아르테미시아는 토클레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로했다. 그녀는 그리스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르테미시아가 군대를 배치하려던 순간 크세르크세스가 개입해 그녀를 막았다. 그는 그것이 적이 놓은 함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페르시아 해군의 노련한 최고 사령관인 아르테미시아는 이 꼭두각시 황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신의 왕이다. 나는 레오니다스를 이긴 자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레오니다스와 그의 부하들을 죽이는 것은 그들을 순교자로 만들 뿐이다. 그리고 아테네를 일으키셨을 때 당신은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에 불을 질렀습니다. 격노한 크세르크세스는 아르테미시아를 세게 때렸지만 완고한 아르테미시아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양측은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수백 척의 군함을 그리스해로 모았습니다. 한편 그리스 병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로 얼굴을 문질러 전사한 친족과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를 상징했습니다. 그리스 사령관 토클레의 명령으로 대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전사들은 재빨리 배의 밧줄을 잡았고 군함은 페르시아 전투 지역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토클레의 지휘 아래 수백 명의 그리스 전사들이 페르시아 군함을 습격했고 근접전이 벌어졌습니다. 방패로 무장한 그리스 전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페르시아 병사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페르시아 사령관 아르테미시아는 즉시 두 자루의 칼을 뽑아 죽음의 경비병을 이끌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아르테미시아와 죽음의 부대는 막을 수 없었고 제대로 장비되지 않은 그리스 전사들은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토클은 자신의 트럼프 카드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배 아래에서 검은 말이 달려나왔습니다. 토클은 군말을 타고 적의 대열을 가르며 적의 기함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토클이 아르테미시아를 향해 돌진하던 중 불행히도 말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토클은 말에서 떨어진 후 데스 스쿼드에게 포위당했지만 그는 뛰어난 무술을 사용하여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순간 토클은 모자를 벗었고 죄를 지은 아르테미시아는 분노하여 그에게 돌진하여 격렬한 결투로 이어졌습니다. 토클이 아르테미시아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리면서 전투는 치열해졌고 아르테미시아는 재빨리 찔러 반격했습니다. 싸움이 격화되었고 곧 그들의 칼날이 서로의 목에 맞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보던 순간 시원한 바람이 갑자기 바다를 가로질러 불어왔습니다. 아르테미시아가 바깥을 내다보니 수백 척의 그리스 전함이 파도를 타고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여왕이 수만 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을 이끌고 지원을 위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곧 페르시아 군함이 포위당하고 토클레는 아르테미시아를 쓰러뜨릴 기회를 잡고 항복을 요구했지만 아르테미시아는 죽음을 향해 싸우기로 했고 결국 토클레의 칼날이 그녀의 복부를 꿰뚫었다. 아르테미시아는 땅에 쓰러졌고 죽어가는 순간에 그녀는 그리스인들에게 가족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떠올렸다. 그녀는 복수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스파르타 군함이 페르시아 함대를 향해 돌진하자 스파르타 전사 300명의 영혼이 돌아왔다. 스파르타 여왕은 왕이 남긴 칼을 휘두르며 침략하는 페르시아 약탈자들을 사납게 죽였다. 해안에 있던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 함대의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